하루 만에 두 회사에서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구글과 테슬라 얘긴데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는 두 회사가 실적을 통해 돈을 더 쓰겠다고 말을 한 날이었죠. 오늘은 그 말에 시장이 답을 내놓은 날입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잘한 쪽이든 못한 쪽이든 가리지 않고 팔아버린 겁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최고 성적을 낸 구글마저 7% 넘게 무너졌던 거예요. 왜 좋은 실적이 오히려 매를 벌었는지, 그리고 이 충격이 왜 빅테크 전체와 바깥 시장으로 번졌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5개만 보고 가시면 미국장은 한눈에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제 나온 실적 같은 경우는 구글은 합격, 테슬라는 낙지였습니다. 둘 다 AI에 돈을 더 쓰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성적표를 받아든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도 오늘 주가가 7.13%가 빠지면서 317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5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고요. 하루 만에 시총이 3천억 달러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성적이 나빠서가 아닌데요. 오히려 너무 잘했는데 그 돈을 벌겠다고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돈 나갈 때가 많다는 게 눈에 보이면 매도세로 돌아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기에 테슬라는 더 심했습니다. 하루에 14.52%가 폭락하면서 시총이 1,400억 달러 넘게 사라졌거든요. 어제 마진이 무너진 데다가 어닝콜에서 로보택시 상용화가 예상보다 느리다며 평소보다 신중한 톤을 보였거든요. 그동안 테슬라를 떠받쳐온 게 믿고 기다리라 했는데 미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흔들리니까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여기에 구글은 악재가 하나 더 겹쳤죠. 유럽연합이 검색에서 자기 서비스를 부당하게 띄웠다는 이유로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실적 잘 발표해놓고도 안 좋은 소식이 몰려온 셈인 거죠. 문제는 이게 두 회사에서 끝나지 않았던 건데요. 구글과 테슬라가 무너지니까 다음 차례가 될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매도가 됐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줄줄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앞으로 실적을 낼 나머지 빅테크들도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공포가 선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AI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칭찬거리였는데 이제는 그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어제까지는 프리미엄이던 공격적 투자가 오늘부터는 부담으로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로 옮겨보면 이렇게 옵니다. 실적 좋은 빅테크를 들고 있어도 회사가 돈을 더 쓰겠다고 말하는 순간 주가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I에 돈을 얼마나 쓰냐의 문제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미국 기업도 중국의 값싼 오픈소스 AI를 써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백악관이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과학기술정책실장인 크라치오스가 중국 문샷에 키미 K3가 엔스로픽 모델을 몰래 베껴 만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막아둔 엔비디아 최신 칩에 태국을 통해 우회 접근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고요. 다만 이건 아직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백악관의 주장 단계라는 점은 짚어둘게요. 한쪽에선 중국 모델이 싸니까 쓰자고 하고 다른 쪽에선 그게 도둑질이라면서 막으려고 하고 AI를 둘러싼 신경전이 그만큼 날카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대는 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AMD가 2030년이면 AI 가속기 시장이 1조 4천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지출이 과다하다는 오늘의 공포와 수요는 진짜라는 기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시장 안이 AI로 시끄러운 사이 밖에서는 더 큰 게 터졌습니다. 기름값인데요. 브렌트유가 하루에 7% 가까이 뛰면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한 게 계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이전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을 검토 중이고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데요. 관세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금요일이면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가 되는데 미국은 이걸 강제노동을 이유로 새 관세로 갈아 끼웁니다. 60개 나라가 대상이 되고요. 14개에 해당하는 국가는 10%, 나머지 46개국은 12.5%인데 한국도 12.5%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세 관세는 앞선 것과는 달리 상한도, 만료 시한도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같은 날 미국과 한국은 조선업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워싱턴에 협력센터도 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려고 세계 1위 조선국과 손을 잡은 건데요. 관세로 압박하면서 필요한 산업은 끌어들이는 트럼프식 거래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중동발 유가 충격을 지켜본 뒤 9월에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기름값이 전 세계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숫자로도 확인을 해볼게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다우가 506포인트 내린 51,711포인트로 0.97%가 하락했고요. S&P 500은 7,408포인트로 1.21%가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25,137포인트로 2.15%가 빠졌고요.
반도체 지수는 12,343포인트로 0.54% 하락했습니다. 빅테크는 7개가 전부 내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구글과 테슬라에 더해 아마존이 4.57%, 메타가 3.36%, 마이크로소프트가 2.24%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도 마이너스로 마쳤고요. 섹터를 보면 돈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보입니다. 구글과 메타가 속한 통신 서비스가 4.86%, 테슬라와 아마존이 속한 경기 소비재가 4.55% 무너지며 바닥이었고요. 반대로 돈은 산업재와 헬스케어, 에너지로 몰려갔습니다. 산업재가 1.52%로 가장 높았고요. 시장 심리도 그대로였는데요. 공포지수가 18.7로 12% 넘게 튀었고요. 신용물 금리는 4.699%, 달러 인덱스는 101.43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이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지출 계획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실적보다 주가를 좌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유가인데요. 100달러를 넘긴 기름값은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하나에 더 뛸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흔드는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빅테크 급락이 잠깐 쉬어가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AI에 너무 많이 썼다는 계산서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